언니, 체중계 숫자보다 더 답답한 건 왜 나는 늘 배고플까? 하는 마음이잖아요. 에킨스는 질문을 바꿔요. 칼로리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문제라면? 빵과 설탕을 줄이는 순간 인슐린 롤러코스터가 멈추고 지방이 연료로 바뀐대요. 오늘 2주 만에 배고픔의 스위치를 내리고 허리선을 되찾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풀어드릴게요. 다만 과한 약속 대신 삶에 붙는 작은 승리로 시작해요. 로버트 애킨스는 환자들의 공통 고민을 봤대요. 적게 먹어도 허기와 요요. 그래서 혈당과 인슐린을 낮추는 식사로 접근했죠. 핵심은 간단해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 저장 신호가 가라앉고 몸은 스스로 저장고에 있던 지방을 꺼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은 그 선택을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바꾸는 법을 이야기할게요. 언니, 저는 아침 토스트를 접었더니 점심 3시 졸림이 사라졌어요. 배고픔이 사라지니 야식이 끊기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 출렁 힘이 완화되고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이 안정돼요. 그래서 더 참아라가 아니라 덜 배고프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일까? 2주의 도입기가 그 답을 보여줘요. 잠시만, 구체적인 식단은 뒤에서 깔끔하게 드릴게요. 칼로리는 총량, 탄수화물은 신호예요. 같은 칼로리라도 빵은 인슐린을 급올리고 버터와 달걀은 인슐린 반응이 낮죠.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 저장 모드, 낮으면 연소 모드로 전환돼요. 그래서 에킨스는 칼로리만 세지 말고 탄수화물의 질과 양을 보자고 말해요. 단, 과하게 먹는 건 어느 쪽이든 불리해요. 배부름 신호를 신뢰하면서 먼저 탄수화물의 브레이크를 당겨볼게요. 도입기는 딱 14일. 하루 순탄수 20g을 지키며 단백질과 지방, 잎채소를 충분히 먹어요. 목표는 케톤 연료 적응이에요. 이때 체수분과 글리코겐이 먼저 줄어들고 이어 지방 산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초반 체중 변화가 빠를 수 있지만 진짜 관건은 허리 둘레와 허기감의 변화예요. 알림, 특정 질환이나 약 복용 중이면 식단 큰 변화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해요. 규칙은 명확해요. 하나, 순탄수 20g, 잎채소 위주로 채우기. 둘, 단백질, 고기 생선 달걀을 식사 중심에. 셋, 지방, 올리브오일, 버터, 아보카도처럼 요리에 충분히. 넷, 물과 전해질 챙기기. 다섯, 설탕 곡물 전분류 과일은 잠시 보류. 배부르면 멈추고 배고프면 식사로 해결해요. 간식보다 식사에 집중하면 호르몬 리듬이 빨리 안정돼요. 아침, 버터로 구운 스크램블 에그와 시금치. 점심, 올리브오일 듬뿍 샐러드에 닭가슴살. 저녁, 연어 스테이크와 아스파라거스. 사이사이 배고프면 삶은 달걀이나 치즈 조금. 소스는 설탕 없는 걸 고르고 잎채소의 순탄수만 계산하면 쉬워요. 배고픔이 줄면 자연스레 양도 안정돼요. 억직 음식이 아니라 배부름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에요. 빵 반면 감자 옥수수,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 바나나 포도 같은 고당도 과일은 도입기에서 내려놓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작은 양도 인슐린을 크게 올려 연료 전환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양상추, 상추, 케이로이 버섯가지 같은 저전분 채소로 접시를 넉넉히 채워요. 이 선택이 2주 뒤 에너지와 허리선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따라올라 지방 저장을 촉진해요. 잦은 간식과 단 음식은 이 신호를 계속 켜둔 상태. 반대로 탄수화물을 낮추면 인슐린이 가라앉고 저장된 지방이 연료로 풀려요. 그래서 도입기에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느낌이 생겨요. 신호를 바꾸면 행동이 쉬워지는 이유. 여기 있었죠. 초반에 휙 빠지는 건 물과 글리코겐도 포함돼요. 실망이 아니라 시작 신호예요. 글리코겐이 줄면 체수분이 함께 빠지고 이후 지방 연소가 본격화돼요. 그래서 체중계만 보지 말고 허리둘레와 컨디션을 함께 보세요. 밤잠이 깊어지고 오후 졸림이 줄면 연료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예요. 케톤은 굶주림의 신호가 아니라 탄수 대신 지방을 연료로 쓰는 상태예요. 입냄새가 달라지거나 소변 테스트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물 전해질을 충분히 챙기면 적응이 부드러워요. 의료 상황의 케톤 산증과는 다른 맥락이에요. 우리는 안전한 범위에서 식사로 연료 전환을 돕는 거예요. 단백질과 지방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포만 호르몬 분비를 돕죠. 혈당이 안정되면 그렐린이 들쭉거리지 않아
허기가 잦아들어요. 그래서 도입기 며칠 지나면 간식 생각이 옅어져요. 이건 의지가 세져서가 아니라 몸이 안정되기 시작한 신호예요. 배부르면 멈추는 연습. 지금이 기회예요. 도입기는 강도가 있어요. 임신 수유 중이거나 특정 질환, 약 복용 중이면 변화 전 전문가와 상의가 좋아요. 어지럼 피로가 느껴지면 물과 소금, 휴식을 먼저. 지나친 무리보다 꾸준함이 더 멀리 가요. 에킨스도 완벽보다 지속을 강조했거든요. 몸의 신호를 듣는 태도를 이번엔 잊지 말아볼게요. 탄수화물이 줄면 수분과 나트륨이 함께 빠져요. 그래서 소금 한 꼬집을 국물에 더하고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잎채소를 넉넉히 드세요. 다리 당김이나 두통이 줄고 적응이 쉬워져요. 이건 작은 장치지만 체감은 커요. 물만 마시는 것보다 물 플러스 전해질이 도입기의 숨은 열쇠예요. 접시를 세 등분해요. 절반은 잎채소, 나머지 절반을 단백질과 지방이 채웁니다. 예, 상추 오이, 올리브 오일, 구운 닭다리, 버터 한 조각, 소금 후추로 간을 딱 맞추면 간식 없이도 포만이 길게 가요. 이 구조만 기억하면 외식도 집밥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트는 외곽부터 돌기. 신선식품 코너에서 고기, 생선, 달걀, 잎 채소를 담고 통로 가운데 가공식품은 최소화해요. 라벨에서 설탕, 시럽, 밀가루 단어가 보이면 선해. 올리브 오일, 버터, 코코넛 오일은 소량 좋은 걸로. 이 동선만 바꿔도 실수의 절반이 줄어요. 순탄수는 총탄수에서 식이섬유를 뺀 양이에요. 잎채소는 섬유가 많아 순탄수가 낮고 빵 주스는 섬유가 거의 없어 순탄수가 높죠. 도입기 목표는 하루 20g. 라벨이 없으면 잎채소는 넉넉, 뿌리 달콤 밀가루는 보류 원칙이면 충분해요. 계산은 도구, 원칙은 나침반이에요. 소스 가공육 음료에 숨어요. 케첩 달콤한 요거트 라떼는 작은 컵도 순탄수가 훌쩍. 도입기엔 소금, 후추, 허브 식초, 머스터드처럼 단순한 조합으로 맛을 살려요. 커피는 블랙에 버터나 크림 약간은 괜찮지만 설탕 시럽은 보류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물, 탄산수, 무가당차가 기본. 알코올은 도입기 2주 동안은 쉬어요. 술은 억제력도 낮추고 간이 먼저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지방 연소가 뒤로 밀려요. 대신 라임 한 조각을 띄운 탄산수로 입을 리셋해요. 입이 심심할 때는 따뜻한 허브티로 포만감을 이어가요. 메뉴를 바꿔 주문해요. 파스타는 소스 플러스 스테이크로, 버거는 번 없이 패티치즈 채소로,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고 감자 대신 샐러드로 교체, 밥은 밥만, 아니면 미리 밥 대신 샐러드라고 말해요. 주문의 한 문장이 내일의 허리둘레를 바꿔요. 월, 달걀, 시금치, 닭 샐러드, 돼지 목살, 화, 오믈렛, 연어 샐러드, 소고기 구이, 수, 삶은 달걀 오이, 치킨 시저, 크루통 제외, 버터 새우, 목, 그릭 요거트 무가당, 소량 플러스 경과, 약간은 도입기에선 보류, 대신 치즈 한 조각, 금토일도 이 리듬대로 물, 소금, 그리고 일찍 잠들기. 1주차와 같대 조리법을 바꿔 지루함을 막아요. 닭은 에어프라이어, 생선은 허브버터, 소고기는 구운 버섯과, 간식은 삶은 달걀, 올리브치즈 소량으로 버티고 배고프면 정식으로 한 접시 더. 2주가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돼요. 지방은 죄가 아니라 도구예요. 올리브오일, 버터, 아보카도, 마요네즈, 무설탕으로 맛과 포만을 채우세요. 도입기엔 특히 지방이 포만을 붙잡아줘요. 단 먹방처럼 과하게가 아니라 음식에 충분히 코팅하는 정도로 맛있어야 지속돼요. 당길 땐 파도처럼 10분이 고비예요. 그 시간에 물, 소금 한 꼬집, 따뜻한 차. 산책으로 넘기면 파도는 잦아들어요. 나는 의지가 약해가 아니라 파도가 왔다고 이름 붙이세요. 이름 붙이면 작아져요. 에킨스도 갈망은 생리적 신호라고 말해요. 도입기 10일째. 허리 단추가 편해졌어요. 야식이 끊기니 잠이 깊어졌고 다음날 얼굴 붓기가 덜했죠? 체중계보다 거울과 옷이 먼저 말해줘요. 언니도 기분 기록을 남겨보세요. 숫자보다 오래 남는 변화예요. 체중은 계단처럼 내려가요. 며칠 멈췄다가 툭 떨어지기도. 물 전해질 수면을 점검하고 허리 둘레와 컨디션 지표를 보세요. 정체는 실패가 아니라 조정 신호예요. 이때 무리한 단식보다 식사 품질을 다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주당 5g씩 탄수화물을 늘려요. 자신의 감량 임계치를 찾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20g에서 25g으로 올렸는데 체중 허리가 안정되면 다음 주 30g으로. 반응이 좋지 않으면 한 주 되돌리면 돼요. 속도보다 조절력이 중요해요. 에킨스는 탄수 사다리를 제한해요. 견과 씨앗, 베리류, 치즈 요거트, 무가당, 콩류, 통곡물 순서로 천천히 한 번에 하나씩 일주일 관찰. 배고픔 허리둘레 에너지를 지표로 삼아요. 반응이 나쁘면 한 칸 내려가면 돼요. 목표 체중에 근접하면 준유지기로 넘어가요. 탄수화물을 조금 더 늘려도 체중이 안정되는 지점을 찾는 단계예요. 주당 체중 변동이 0.2에서 5kg 이내면 좋은 신호. 활동량, 수면 스트레스도 함께 보며 나만의 균형을 맞춰요. 이제는 탄수화물의 총량과 질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평일엔 낮추고 특별한 날엔 조금 높이고 다음 끼니는 다시 안정. 이 리듬이 유지의 핵심이에요. 무너지면 다음 끼니부터 다시 잎채소 단백질 지방. 죄책감 대신 리셋. 걷기와 근력은 지방 연소의 불꽃을 키워요. 초반엔 무리하지 말고 20에서 30분 걷기부터. 주 2에서 3회 전신 근력으로 근육을 깨우면 안정된 혈당과 포만에 도움이 돼요. 운동은 벌이 아니라 에너지 순환의 파트너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통하는 걸으며 집안일을 리듬 있게. 이런 비운동 활동이 하루 에너지 소모에 크게 기여해요. 식단이 포만을 주면 이런 움직임이 쉬워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누적을 만들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오르고 탄수화물 갈망이 강해져요. 7에서 8시간의 일정한 수면은 도입기의 몰입과 유지에 큰 힘이 돼요. 침실은 어둡고 차갑게, 스마트폰은 침대 밖으로. 내일의 선택은 오늘 밤에 결정돼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 올라 혈당을 밀어올려요. 그래서 같은 식단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짧은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햇빛 10분이 혈당과 기분을 안정시켜요. 한숨 돌리는 기술도 식단의 일부예요. 저는 빵 대신 샐러드로 부탁드려요. 이 한 문장이 식단을 지켜줘요. 주변의 시선보다 내일의 컨디션을 선택하세요. 맛있고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설득력이 커져요. 즐거움과 원칙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가족은 반면을 먹고 나는 같은 반찬에 잎채소를 더해요. 한 상에서 다른 선택을 자연스럽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채소 중심 요리를 준비하면 조리도 간단해요. 나만 다른 게 아니라 다 함께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특가 고기 대량 구입 후 소분 냉동, 계란, 닭다리, 삼치 같은 가성비 단백질, 제철 잎채소로 구성해요. 비싼 가공품 말고 기본 재료에 투자. 간단한 조합이 지갑과 몸을 함께 가볍게 해줘요. 월수금은 달걀, 화목은 그릭 요거트 무가당에 견과 약간 도입기 이후에. 도입기엔 달걀, 아보카도, 치즈로. 전날 밤 삶은 달걀 둘과 오이를 준비하면 2분 완성. 아침의 단순함이 하루를 지켜줘요. 단백질 하나, 잎채소 둘, 지방 하나, 닭다리 플러스 샐러드 플러스 올리브 오일 또는 참치캔 플러스 상추 플러스 마요네즈 무설탕. 소스는 따로 담아 직전에 버무리면 식감이 살아나요. 회사 자동 판매기 대신 내 도시락이 최고의 답이에요. 팬에 버터, 마늘향, 대패 삼겹 한 줌, 마지막에 시금치 투하, 소금 후추로 마무리. 설거지까지 10분. 배가 차면 간식은 사라져요. 속도는 빠르고 만족감은 오래가요. 도입기엔 간식을 줄이고 배고프면 식사를. 그래도 필요할 땐 삶은 달걀, 치즈 한 장, 올리브 한 줌, 아몬드 소량. 포장 스낵 대신 단순한 재료로. 입이 심심하면 소금 살짝 친 오이 스틱도 좋아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계피 혹은 제로 칼로리 감미료를 소량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입기엔 단맛을 최소화해 미각을 리셋하는 게 좋아요. 설탕, 알코올은 과하면 복부 불편이 올 수 있어요. 단맛은 가끔, 조금이 원칙. 저전분 채소로 섬유질을 채우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리듬이 편안해져요. 필요하면 차전자피 같은 섬유 보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은 채소부터. 장이 편해야 허기도 잦아요. 탄수화물을 낮추고 단백질, 지방, 채소 위주로 먹으면 많은 사람에서 중성지방이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개선되는 경향이 보고돼요. 개인차는 크니 숫자의 일희일비 말고 추세를 보세요. 식사는 약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도구예요. 주기 전엔 식욕이 오르고 탄수화물 갈망이 커질 수 있어요. 이땐 단백질 지방을 사전에 충분히 소금과 물을 챙겨 붓기와 피로를 줄여요.
다크 초콜릿 소량은 도입기 이후에 리듬을 알면 자책이 줄고 전략이 생겨요. 장기간 감량 뒤엔 며칠 속도를 늦추고 수면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게 도움이 돼요. 탄수화물을 무작정 올리기보단 채소 단백질 지방의 품질을 높이고 활동을 늘려 균형을 맞춰요. 회복도 전략이에요. 치즈 경과를 무심코 과다, 소스에 설탕, 물 소금 부족, 수면 무시, 그리고 배고픈데 참기. 해결은 단순해요. 식사 품질 먼저, 간식 최소화, 물 전해질, 일찍 잠들기. 기본이 실수를 이겨요. 두통이 올 때 물과 소금, 가벼운 산책, 변비, 채소 물 늘리고 필요시 섬유 보충. 배가 안 부를 때 단백질 지방을 늘리고 간식 말고 식사로. 외식 잦을 때 미리 메뉴 보기와 당당한 요청. 작은 해법이 흐름을 지켜줘요. 언니, 오늘부터 14일, 순탄수 20g, 단백질 지방 충분, 물 전해질, 일찍 잠. 외식은 요청 한 문장. 실패해도 다음 끼니부터 리셋. 십사칸 캘린더에 체크가 쌓이면 거울이 먼저 박수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게 먹어라가 아니라 신호를 바꿔라를 선택했어요. 빵 대신 잎채소, 두려움 대신 리셋. 언니의 이주는 몸의 연료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단계도 함께 가요. 이 영상 닫자마자 냉장고에 잎채소와 달걀부터 채워볼까요?